안녕하세요 라자드 MD 스픽입니다. MD 세비입니다. 네, 오늘은 2월의 새친소 시간입니다. 네, 쌤님과 처음 촬영하는 새친소 시간인데요. 네. 새로운 친구죠. 네, 그럼 저를 소개하면 되나요?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2월 새친소 아주 또 여러 개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모델들이 출시됐는지 이제 알아볼 텐데요. 네, 첫 번째로 소개드릴 모델은 QA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어피니티입니다. 시에라자드에서는 처음 소개하는 브랜드인데요. 퀸 오브 오디오의 약자입니다. 2019년에 설립됐고 제가 알기로는 키네라라는 브랜드 사장님의 여동생이 나와서 이렇게 따로 설립한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명에 퀸이라는 게 들어간 이유가 그것 때문이군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알기로 그 핑크 레이디라는 이어폰이 나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붐을 일으킨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또 후속작이 나왔네요. 사운드는 W자 사운드를 그리는데 중역대와 고역대가 약간 볼륨감이 있는 약간 특이한 이런 튜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좀 장르를 좀 탈 것 같아요. 10만 원 초반대 가격이다 보니까 좀 해상도나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살짝 있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TFG 데킬라 프로입니다. 사운드는 시원한 음색과 안정감 있는 저역대가 돋보이는 튜닝이었고요. 무게중심도 좋고 좋은 해상도 그리고 음의 매끈함이 돋보였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TFG 이어폰들과 대비해가지고 소리를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스픽님은 이 시원한 음색이 매력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이 부드럽고 포근한 음색을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서 이 부드럽고 잔잔하게 깔아주는 이런 저음이 일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모델은 슈어의 에오닉 40입니다. 40mm 드라이버를 탑재했고요. SBC, AC, aptX 코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에오닉 50 대비해서 LDAC 코덱이 빠졌죠. 네, 디자인을 보면요. 그 기존 50과 비교하면은 드라이버 사이즈가 10mm 작아지면서 이 사이즈가 줄어들었고요. 이 스위블은 동일하게 가능한데 여기에서 또 추가로 폴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휴대하기가 더 용이해졌고요. 그리고 물리 버튼 위치나 이 여러 가지로 바뀐 포인트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디자인 이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신 이 원가 절감의 느낌은 조금 들고요. 사운드는 제가 들었던 슈어 제품 중에서 가장 액티브하고 재밌는 사운드라고 느껴졌습니다. 얼핏 이게 슈어 제품인지 모르고 들었더라면 이게 슈어 제품이야? 라고 좀 의문을 던질 만큼 사운드 튜닝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에오닉 50이 시원하고 해상도가 높은 사운드라면은 에오닉 40은 좀 폭은 좀 좁지만 좀 타이트한 저역의 펀치감이 돋보이는 그런 튜닝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슈어 SRH440A 그리고 SRH840A입니다. 이번에 13년 만에 나온 신작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모델들과 다르게 이제 좀 새로운 모델들은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일치시켜가지고 제품들을 선보였고요. 요다 딱 착용했을 때 좀 좌우로 벌어진 그 핏을 좀 요다라 그러는데 그 부분이 많이 개선돼 나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좀 전문적인 모니터링 제품 느낌뿐만이 아니라 아웃도어에서도 음악 감상용으로도 충분히 즐길 만한 사운드와 디자인으로 선보여졌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들은 이 두 제품 같은 경우는요. 440A 같은 경우 먼저 적당하게 저음도 있고 그리고 진하고 굵은 음선의 소리를 들려준다고 느꼈는데요. 근데 840A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저음이 강하고 전체적으로 이 자신감 있게 이 소리를 내보내주는 힘이 실리는 사운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소니 오픈형 코드리스 링크버즈입니다. WF-L900이라고도 하는데요. 12mm 링 드라이버를 탑재했고요. IPX4 방수 등급 지원하고 있고 블루투스 코덱은 SBC와 AAC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생시간 5.5시간이고요. 케이스 포함하면 17.5시간 그리고 이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10분 충전하면은 1.5시간 재생이 가능하고요. 이어버드 유닛 한 개의 무게가 약 4.1g입니다. 되게 가벼워요. 여기에 친환경 재생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한 부분 그리고 이어팁 대신 피팅 서포터라는 부품으로 귀에 고정하는 부분들이 일반 이어폰과는 조금 다른 이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 풀 개방형이다 보니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없고요. 대신에 천연 내추럴 앰비언트 사운드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운드 튜닝은 이전에 있던 오픈형 코드리스트들이 저음을 의도적으로 좀 부스트된 튜닝을 선보인 것과 달리 오픈형의 강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어쿠스틱한 느낌의 뉘앙스를 좀 들려주는 튜닝인 것 같고요. 저음이 좀 아쉽게도 좀 빠져가지고 좀 장르를 가릴 것 같은 단점도 약간 있습니다. 이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 외부 소리가 그대로 들어오는 이런 점이 되게 재밌고 신기했는데 이 상태에서 또 노래를 재생했을 때 소리가 흘러나오는 느낌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밌는 이어폰이다, 재밌는 컨셉만큼 재밌는 이어폰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의외로 또 소리가 좋아가지고 계속 착용하고 있으면서 배경음악 느낌으로 이렇게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코드 일렉트로닉스에서 나온 모조 2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나온, 거의 한 6, 7년 만에 나온 신작인데요. 네, 스마트폰 또는 뭐 DEP에 물려 사용할 수 있는 포터블 앰프고요. 네, 이전 모델들과 대비해서 좀 외관적으로 변경된 점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마이크로 USB 5핀과 더불어서 USB-C 타입 입력을 갖고 있고 요즘 대세와는 다르게 여전히 언밸런스 단자를 두 발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새로 EQ 기능을 탑재해가지고 어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든 뭐 장르에 좀 대응력 있게 EQ를 취향에 맞게 조절해가지고 좀 더 좋은 사운드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뭐 3단계 공간감 조절하는 크로스피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재생 시간 약 8시간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보면요. 이전에 모조 1 같은 경우에는 이 구슬이 3개였는데 이번에 모조 2에서는 구슬이 4개가 됐습니다. 코드 일렉트로닉스 DAC 앰프 고유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에서 뭔가 특별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 사이즈가 작아서 휴대하기에도 용이합니다. 1세대 대비해서 사운드 스테레오 이미지가 좀 더 넓어졌고요. 해상도도 좋아졌습니다. 음의 안정감도 좋아졌고 뭐 EQ 기능 아까 앞서 설명했지만 이 기능이 꽤 쏠쏠해가지고 장르 대응력이나 뭐 이런 이어폰, 헤드폰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많이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지녔습니다. 사실 저는 EQ를 조절하지 않는 파거든요. 그래가지고 있어도 뭐 엔간하지 않고서는 안 건드렸는데 이게 좀 보통 다른 제품들은 뭐 EQ 뭐 어디 프로그램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조절했었는데 구슬로 이렇게 좀 재밌게 좀 토닥토닥 건드리다 보니까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좀 색다른 감성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모델은 IFI에서 나온 힙덱2입니다. 사실 월간 IFI라고 해가지고 워낙 신제품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힙덱 1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힙덱 2야 라고 했는데 검색해보니까 거의 뭐 2년 된 것 같더라고요. 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겉에서 보기에는 사실 제품의 색깔 정도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좀 많이 건드려가지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엑스모스 코어 수가 8개에서 16개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MQA 풀 디코딩을 지원하고 있고 LED 컬러도 추가가 됐고요. 음질 향상도 이루어졌습니다. 추가로 주요 스펙을 보면요. 3.5mm 언밸런스 그리고 4.3mm 밸런스 출력을 지원하고요. 여기에 엑스베이스 온오프 기능, 파워매치 온오프 기능이 있고 재생 시간 약 8시간입니다. 1세대와 제가 2세대를 한번 비청해서 들어봤는데요. 2세대가 확실히 해상도가 높고 좌우 스테레오 이미지도 좋고 해상도 매끈하고 깨끗하고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점은 엑스베이스의 차이였는데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엑스베이스 기능을 키는 순간은 음폭이 좀 쪼그라들면서 좀 음을 좀 훼손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대신에 좀 저음의 좀 양감이 좀 많이 부스트되면서 좀 재밌는 느낌이 있었는데 2세대에서는 그만큼 양감이 있진 않지만 좀 타이트한 저역 스타일로 바뀌었고 이 엑스베이스를 키더라도 음에 대한 훼손이 많이 줄었어요. 이전에는 뭐 5에서 소리가 4로 줄었더라면 이번에는 5에서 한 4.7? 뭐 요 정도로 줄어가지고 온전하게 베이스를 업그레이드 하면서도 음에 대한 그 본질은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좀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힙덱2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리를 자신 있고 힘있게 내보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엑스베이스 온 상태에서는 이 저음의 양감이 좋아지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단순히 저음이 늘어났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지나침 없이 적절하게
더해지고 또 어우러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세대 마찬가지로 워낙 이제 깔끔하고 얇게 잘 디자인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상 2월 새친소 모든 제품들을 소개해봤고요. 다음에 또 3월 새친소에서 색다른 제품들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